오늘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말 그대로 진공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당대표가 저희도 이제 개표 방송 해드리면서 소회를 직접 전해드렸는데 당일 투표날 11시가 넘겨서 본인의 낙선이 어느 정도 결정된 순간에 당대표에 대한 사퇴 의사를 먼저 밝혔고 위원장도 이제 이후에 이렇다 할 역할 없이 당을 떠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어려움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각 당이 해단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 역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전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원내대표였지만 이번에 낙선했던 심재철 원내대표만이 수습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요. 장제원 의원 이번에도 당선이 됐죠? 부산 사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린 장례식장으로 갈 것인지 분만실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태를 이대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발할 것인지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역시 이번에도 노원 지역에서 낙선을 했죠. 예, 유튜버한테 휘둘리는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된다. 정병국 의원 본인은 이제 출마를 고사하면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당은 쇼라도 하는데 우린 그것도 못했다. 원점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 지지층도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망자 개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정도의 쓴소리였으면은 조금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쓴소리 내놓기 어렵잖아요. 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통합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2007년 대선 때 참패를 당한 열린우리당을 한번 복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린우리당이 그때 이제 아예 참패당하고 난 다음에 당이 쪼개지고 그리고 또 이제 통합민주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의장이 한 8번쯤 바뀌었나요? 그렇게 하고 2012년 대선에서 또 졌어요. 두 번째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두 번째 비대위에 올라와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받기라도 들고 서 있겠다. 이러면서 전국의 사과 투어를 버스를 끌고 다니면서 한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한번 정당이 이런 식으로 패배를 당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가고요.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당은 그동안에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의 노력을 했다고 또 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혁신을 못했고 좀 성급하게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패배 지금 민주화 이후에 최대 패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패배 이후에는 좀 서두르지 말고 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부 사람들한테 의견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를 좀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롭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은 지역구에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앉았습니다만 자리에 과연 미래통합당이 해산 수준의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수습할 수 있는 비대위를 빨리 꾸릴 수 있을 것인지. 근데 묘한 것이 미래한국당의 원시초 대표의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서 19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름 이제 비례정당으로서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냥 독자적으로 자리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일단 통합당은 뭐 해산을 하던 비대위로 빨리 전환하던 할 것으로 보이네요. 해산은 안 할 거고요. 예. 해산에 준하는 그러한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심재철 권한대행이 됐지만 곧 당선자 대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당선자 대회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겠죠.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다시 또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러면 차기 전당대회 때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고 비대위를 우리 최고위원회로 다시 꾸릴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비대위원회를 새롭게 꾸릴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이건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그냥 두세 달
짜리 비대위원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예. 권한이 별로 없고 기간이 제한적인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고, 본인이 욕심이 있다면 이제 7, 8월로 예상되고 있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정하게 대선 관리도 하고 당의 체질을 개선시키겠다. 나에게 그 역할을 맡겨달라. 예. 자, 다른 대권 후보들은 좀 다 빠져라.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상을 먼저 해주셨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통합당 내에서는 좀 원하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비대위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제 후보 1순위를 올린 상황인데, 홍준표 의원 이번에도 뭐 또 당선이 됐습니다. 생환을 앞두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비대위원장감이 없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정진석 의원 탁월한 지도력 갖추신 분이다.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본인 반응 등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취지의 얘기와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는 좀 다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은 황교안이 정치인지 법률가인지, 황교안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비대위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 두 표현은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제 총선 전에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기 전에, 그러니까 설이 있을 때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주말 지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 그때도 역시 제가 해설을 봤더니 나를 모셔가려면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뭐를 맡길 건지, 권한을 얼마나 줄 건지 직접 얘기해. 그러기 전 나는 의사를 밝힐 수 없어.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매출돼서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앞에서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기간이 제한적이에요. 두세 달 동안 뭘 어떻게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당의 체질을 바꿉니까? 선대위원장도 2주 하셨잖아요. 예, 근데 두세 달 동안은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당대회는요, 대략 준비 기간을 딱 따져보면 예. 최소한으로 해도 40일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하고 이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대표 체제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싫어서 관리는 하기 싫어서 이제 전당대회 좀 나오실 생각이다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본인도 전당대회 나오려면은 본인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오지 않고 김종인님을 앉힌 다음에 그렇죠. 예, 관리하시면은 제가 두 달 뒤에 나오겠다. 똑같은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욕심이 많아요 지금. 예. 자기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가지고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없애버리겠다. 예. 우리는 야당이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 없애가지고 당권을 잡은 사람이 우리가 대권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황교안 대표의 리스크가 없어졌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의 리스크가 새로 보수당에 스물스물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앞서 이제 열린우리당의 참패, 열린우리당의 그 상황을 좀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린우리당이 비슷했어요. 열린우리당 이후에 여러 번 당명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를 얘기했었고, 외부에서도 사람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계속 교체하는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도 계속 외부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그것도 안 되면 내부가 잠깐 맡았다가 다시 또 나간 사람 데리고 들어오고, 예. 이런 방식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가고 또 당내에서 뭐 대권 주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관리형으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당권하고 대권을 일치시키지 않으면은 당내에 구심력이 생기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선을 2번을 출마한 끝에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권하고 대권을 분리하는 게 과연 이것만의 능사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누군가 정리해주면 당권을 도전하면서 그 부분을 아마 공약으로 내걸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패배한 이후에도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머리를 쓰고 계신데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이제 짧게 여쭤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 근데 이 국민의당 역시 비례의석에서 이제 3석 차지하면서 실망감을 크게 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2년 후에 대선을 바라보는 상황인데, 뭐 합리적인 보수, 뭐 개혁 보수, 정치 개혁 이런 걸 주창하고 계신데, 현 시점에서 이 통합당의 수습에 나선다고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창당 전문가라는 얘기 하잖아요. 5번째 창당을 할 것인가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당에 들어가서 당을 이끄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안 하고 나간 다음에 새로운 모습을 갖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당을 만들고 또 대권 도전하고 또 실패하면 또 나갔다 또 선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안철수의 리더십은 당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뭐 일종의 보수의 한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수습하고 당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근데 대선은 아직은 그래도 2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대권 주자가 못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모셔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